안녕하세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간 피스톡톡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하늘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초록이 유난히 짙어 보이죠. 산 위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그 풍경을 바라보면 괜히 커피 한 잔과 책 한 권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바쁘게만 흘러가던 하루도 이런 날엔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라며 피스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지인이 단톡방에 좋은 글이라며 올려진 글귀를 무심코 읽다가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글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음악으로 남기고 싶었는데요. 그때 저를 움직이게 했던 그 글귀, 바로 해민 스님의 명언 중 한 구절이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좀 부족해도,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함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 존재는 이미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합니다. 이 글에서 받은 따뜻한 감동을 음악에 담아 오늘은 조이가 직접 만든 곡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해민 스님의 글, 조이의 곡, 사랑해주세요. 주지 않아도 우리 존재는 이미 가치가 있고 사랑해주세요. 주지 않아도 우리 존재는 이미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하죠.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호호 아줌마 70부인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참 실수를 자주 하는데,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주시니 뭔가 시작부터 위로가 되네요. 아, 위로가 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는 지난 동화 구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또 집에 와 있는 조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와, 들어보고 바로 또 실행하시다니 역시 최 씨 부인이십니다. 네. 이번에는 꼭 한번 실천해보고 싶더라고요. 조카가 굉장히 활동적인 아기인데요. 제가 책을 읽어주니까 옆에 와서 또로록 앉아있는 모습에 사실 제가 조금 더 놀라긴 했어요. 책을 다 읽기 전에 다시 달려나가긴 했지만요. 정말 활동적이네요. 네. 근데 어떤 책을 읽어주셨어요?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에요. 아, 저도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가져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와, 저도 너무 듣고 싶어요. 어, 조금 쑥스러운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케이도 지음, 세르지오 마르티네즈 그림, 아기 장수의 날개에 옮김.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지.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웬믹들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 웬믹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 아주 코가 높거나 눈이 커다란 웬믹,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은 웬믹도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 같이 한 마을에 살았어.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금빛 별표가 된 상자와 잿빛 전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 그런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지.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웬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어. 하지만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은 늘 잿빛 전표를 받았지.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도 별표를 받았어.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올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웬믹들,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에겐 앞다투어 별표가 붙었지. 온 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웬믹도 있어. 별표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지만 웬믹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어.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전표를 받았지. 펀치넬로도 그 중에 하나였어. 그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어. 그러면 웬믹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전표를 붙였어. 넘어져서 나무 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전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다시 전표를 붙였어.
전표를 잔뜩 붙인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 나갔다가 혹시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또 웅덩이에 발을 헛디기라도 하면 또 전표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세상에, 전표가 많이 붙어 있다고 덤으로 전표를 하나도 붙이는 웬믹들까지 있었다니까. 전표를 많이 받을 만해. 웬믹들은 눈짓을 해가며 수군댔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 펀치넬로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 아무래도 나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쩌다 밖에 나가도 펀치넬로는 전표가 많이 붙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 왠지 그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웬믹을 만났어. 그녀는 지금껏 본 그 누구와도 달랐어.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전표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지. 루시아에게 웬믹들이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녀의 몸에 표가 붙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전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며 별표를 붙였고, 어떤 이는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며 전표를 붙였어. 하지만 별표도 전표도 이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펀치넬로는 속으로 생각했어.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는 어째서 표가 없느냐고 물었어.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목수 엘리 아저씨 말이야. 나는 아저씨한테 가서 함께 있다 오곤 해. 왜? 왠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원믹들이 서로에게 별표와 전표를 붙이느라 몰려다니는 것을 바라보았지. 그래, 저건 옳지 않아. 펀치넬로는 혼자 중얼거렸어. 그리고 마침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지. 펀치넬로는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커다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어. 모든 게 너무나 커서 펀치넬로의 나무 눈이 둥그레졌지. 작업용 의자가 펀치넬로의 키만 했고, 발돋움을 해야 겨우 보이는 작업대 위에는 팔 길이만한 망치가 놓여 있었어. 펀치넬로는 침을 꼴꺽 삼키고 몸을 돌렸어.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야겠어.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펀치넬로야, 깊고 힘있는 목소리였어. 펀치넬로는 발을 멈췄어.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디 네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펀치넬로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몸집이 큰 목수 아저씨를 바라보았어. 저를 아세요? 펀치넬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만드니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를 들어서 작업대 위에 앉혔어. 그러고는 펀치넬로의 몸에 잔뜩 붙은 점표들을 찬찬히 보며 말했어.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얘야,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웬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아. 정말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모두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나는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피식 웃었어. 제가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죠?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내려다보더니 커다란 손을 작은 어깨에 얹고 천천히 말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처럼 자기를 만든 이 목수와 같은 표정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어. 펀치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엘리 아저씨가 말했어. 몸에 표가 하나도 없는 웬맥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펀치넬로가 말했어.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아저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는 펀치넬로 바로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은 거란다. 뭐라고요?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며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아우,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미소 지었어.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네 몸에는 표가 정말 많이 붙어 있구나.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주었어. 잘 기억하렴. 작은 나무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엘리가 말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펀치넬로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어.
와, 정말, 와, 우리 모두는 정말 그 자체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도 펀치넬로처럼 정말 뭐라 그러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럴까? 그런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아, 이래서 지난번에 채은이 님이 어른들에게도 동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나 봐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또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피스톡톡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니까요. 오늘 피스톡톡 라디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라며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2부 순서로 U&I 피스 하모니가 이어지겠습니다. Everybody mother put your hands up. Everybody mother throw your hands up. Everybody mother put your hands up. Everybody mother 죽지 않아. 키가 작은 꼬마 동훈이 yeah.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받아쓰기 20점 동네 꼬마 비웃어 나랑 키도 비슷해 이거 참 난 속사인데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키가 작아서 나는 행복해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네가 막시모 스카이 저 소세 소녀도루에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오오오 나는 죽지 않아 네가 막시모 스카이 저 소세 소녀도루에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꼬맹이니까 꿈이 많은 꼬마 동훈이 yeah.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지 노래하고 싶다고 무대 서고 싶다고 앨범까지 냈는데 이거 참 아무도 몰라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햇살이 점점 무더워지는 이 계절 속에서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조용하고도 깊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6월이 되면 떠오르는 날이 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지울 수 없는 기억, 우리 세대에게는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호국보훈의 달 6월. 우리 마음 한켠에는 조용한 묵념과 감사가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 감사함과 기억을 담은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돌아서지도 머물지도 못하고 내 손을 더는 붙잡을 수 없는 침묵의 나라로 멀리 떠난다면 기억해줘요. 나 떠난다면 그대가 꿈꾸던 우리의 미래를 날마다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저 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남한은 점점 밀려났습니다. 이후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까지 전쟁은 단순한 남북의 싸움이 아닌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이어졌고 약 300만 명의 군인뿐 아니라 학도병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피란길의 어린아이부터 군복도 잊지 못한 채 싸워야 했던 학도병들, 이름 없이 쓰러진 수많은 청춘들, 그들은 단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놓고 누군가의 청춘을 보내고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온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건 그들의 희생과 용기 덕분이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배달픈 내 노래 위에 세월은 흘러서 즐겁던 옛날 그리워 내 가슴은 설렌다. 어둠 모두 다 가고 밝은 날 맞으리 노래를 부르자. 즐거운 노래를 아름다운 맘의 꽃 곱게 피어나라. 모두 다 노래 부르자. 마음도 가볍게. 어둠 모두 다 가고 밝은 날 맞으리 노래를 부르자. 즐거운 노래를 아름다운 맘의 꽃 곱게 피어나라. 모두 다 노래 부르자. 마음도 가볍게. 바람꽃이 날리고 해가 길어져 가고 이젠 이 길을 밤새 걸어도 손끝이 시리지가
않아. 무거운 너의 이름이 바람에 날아오르다 또다시 내 발끝에 떨궈져. 아직 너도 날 떠나지 않는 걸까. 아주 가끔은 널 잊고 하루가 지나고 아주 가끔은 너 아닌 다른 사람을 꿈꿔도 나의 마음에서 너란 꽃이 자꾸 핀다. 가슴에 너무나 아픈 네가 핀다. 아무도 모를 만큼만 그리워하며 살았어. 소리내 울어가며 난 지금 너를 조금 더 잊을 수 있었을까. 아주 가끔은 널 잊고 하루가 지나고 아주 가끔은 너 아닌 다른 사람을 꿈꿔도 나의 마음에서 너란 꽃이 자꾸 핀다. 가슴에 너무 아픈 네가 핀다. 너의 마음을 말하다 운다. 우리 사랑이 멀리 흩어져 간다. 너 하나쯤은 가슴에 묻을 수 있다고 계절 몇 번을 놓치나 잊을 거라 믿었는데 지금 이 거리에 너를 닮은 꽃이 핀다. 또다시 너무 시린 봄이 안녕하세요. 6.25 전쟁은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참전 용사셨기에 제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시지 않으셨지만 가끔 악몽에 시달리시거나 전우들 이름을 부르시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전쟁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훗날 제가 용기 내어 여쭤보았을 때 아버지는 평양 인근에서 전우들을 잃었던 기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살아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매년 6월이 되면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매년 6월 25일이 되면 국립현충원을 찾아 아버지와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기고 싶습니다. 네,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사연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용기와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걸 이 시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디제이님. 6월이 되면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장롱 속에 고이 간직했던 군번줄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6.25 당시 19살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는데요. 너무도 어린 나이에 총을 들었고 눈앞에서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했다고 하셨어요. 장롱 속에 고이 간직했던 군번줄 하나, 그게 그 시절을 말해주는 유일한 증표였죠. 나이가 들수록 그 쇠붙이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끔 술 한잔 하신 날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없으면 사람도 없는 거야. 지금도 6월이면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립니다. 할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그분들의 그 시절의 청춘 그리고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 조용히 고개 숙여 그 시절의 용사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참전 용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네, 군번줄 하나에 담긴 기억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청춘과 희생, 누군가의 가족이 그리고 친구가 또는 스승이 되어야 했던 분들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시작이었겠죠.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의 이야기가 그분들께 닿기를 바라며 작은 묵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천덕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더미에 너와 난 나약한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남아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서름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살아있을까 후회 투성이 살아온 세월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난 기억하고 난 추억하고 소원해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고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을 기대 사랑하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의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김하주님의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말해 저는 전쟁을 시험 범위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과서 속 사건,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난해 우연히 전쟁기념관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투와 한 짝, 흙 묻은 편지, 이름 모를 병사의 유품들. 그 순간 이건 실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6월 25일마다 SNS에 태극기 그림을 올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날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잊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건 축복이지만 6월 25일은 잊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서 그날을 떠올리고 또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그대 일어나 가야지 우리가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아껴야지 사랑을 아껴야지 흐드러진 꽃은 이미 꽃이 아닌 듯 우리의 사랑도 모를 익으면 안 되는 거지 천천히
호국보훈의 달 6월, 자유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을 평온히 누릴 수 있는 이유, 숨쉬며 살아가는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분들의 조용한 빛을, 그리고 오늘의 평화에 감사드립니다. 평화로운 밤 되세요.